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진흥형 자동차 연구실 대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로 가져온 논문은 가우시안 DWM이라고 3D 가우시안 드라이빙 월드 모델 for Unified Scene, Understanding and Multimodal Generation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CUPR 2026년도에 이제 게재가 되었고요. 이제 상하이교통대학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저자들이 이 논문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발표 시점 기준에서의 이제 인용수는 15회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들어가면서 이제 우선 드라이빙 월드 모델이란이 무엇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빙 월드 모델은 이제 현재 이제 관측 값인 뭐 카메라나 라이다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고 액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미래 장면, 뭐 여기서 이미지나 포인트 클라우드나 오큐펀시 등을 이제 예측하거나 생성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능력이 왜 필요한가? 사고 직전의 어떤 상황이나 뭐 극단적이고 이제 뭐 변동성이 많은 그런 날씨 데이터들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험도 많이 따르고 이제 비용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상으로 생성해내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액션들을 통해서 이제 가상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DWM 모델들이 이제 세 번째 표에서 보시듯이 다양한 소타 논문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기존의 방법론들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성만 할 뿐, 이제 장면을 뭐 해석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 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왜 이런지에 대한 의문을 이제 물어볼 수 없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최근에 LLM이나 이제 VLM을 결합을 해서 이제 월드 놀리지를 활용을 하고 이제 이를 활용해서 이제 인과 그리고 추론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제 여러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제 뭐 에르메스나 유니퓨처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이제 LLM이랑 이제 DWM을 이제 함께 결합을 하는 시도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선행 연구들은 이제 뭐 비입이나 아니면 뎁스 피처로만 이제 어떠한 씬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3D 공간과 이제 언어 사이에 어떤 이제 얼라이먼트를 할 때에는 이제 피처 레벨 정도에서만 그치는 그런 이제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는 가우시안 딥더블렘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각 3D 공간, 즉 가우시안에다가 각각 이제 링귀스틱 피처를 이제 직접 인베딩 해가지고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얼라이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제너레이션과 이제 언더스탠딩을 이제 하나의 3D GS 표현으로 이제 통합을 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던졌던 핵심 질문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3D 공간 정보를 이제 비입이나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3D GS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씬과 이제 텍스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얼라이먼트를 하면서 이제 언더스탠딩하고 이제 제너레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의문을 던졌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근거는 이제 3D GS가 이제 다양한 어트리뷰트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랭귀지 인베딩을 이제 직접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렌더링 과정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알파 블렌딩 과정이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2D적인 언어 정보하고 이제 3D적인 그런 공간 정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아래 세 가지처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최초로 이제 3DGS 기반의 통합 DWM 프레임워크 제안입니다. 그래서 Scene Understanding과 Scene Generation을 이제 하나의 3DGS 표현 위에서 동시에 지원하게 되는 첫 프레임워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태스크웨어 하이브리드 샘플링 기법입니다. 이제 글로벌 샘플링과 이제 랭귀지 가이디드 샘플링인데 이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샘플링 기법을 이제 도입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씬에는 이제 수십만 개의 가우시안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생각보다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태스크와 정확하게 이제 관련된 가우시안들만 이제 선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듀얼 컨디션 멀티모달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LLM을 활용해서 이제 하이 레벨의 이제 월드 놀리지하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투영을 해서 아주 로우 레벨 지오메트리를 함께 조건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디퓨전 기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RGB하고 이제 뎁스 맵을 이제 멀티모달 제너레이션 한다고 해서 이제 듀얼 컨디션 멀티모달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랭귀지 어그멘티드 3D 가우시안을 이제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은 이제 랭스 플랫이라고 앞전에 이제 다른 연구를 이제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랭스 플랫에서 이제 3D GS에 이제 랭귀지 임베딩을 이제 씹는 기법을 그대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에서 첫 번째 이제 랭스 플랫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3D 가우시안 토커나이저라 부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3D 공간과 이제 언어 간의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얼라이먼트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즉 가우시안에 이제 언어 정보를 이제 직접적으로 심는 방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세 단계로 좀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셈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하이어키컬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제 각각의 세그멘트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세그멘트들이 이제 클릭 이미지 인코더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각 세그멘트마다 이제 하나의 비주얼 임베딩을 지니게 되고 이것은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GT 역할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랭귀지 임베딩을 이제 가우시안 렌더링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학습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수식이 이제 가우시안 이제 일반적인 렌더링식인데 여기서 이제 랭귀지 임베딩 FI를 이제 가우시안의 프리미티브 중에 하나인 이제 애트리뷰트로 추가를 하게 돼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직접 학습에 랭귀지 임베딩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렌더링 로스로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식에서 보면은 이제 알파 블렌딩 방식으로 이제 합성이 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픽셀에 랭귀지 값이 이제 임베딩 되어서 최종적인 이제 라지 F의 V가 이제 그 픽셀에서의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된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같이 곱해지는 알파 i는 이제 오페시티 값과 이제 2D의 이제 투영 값을 곱한 하나의 값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즉 가우시안이 각각의 픽셀 V에서 이제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하나의 이제 비지빌리티 스코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된 이제 라지 FA V와 이제 클립에서 좀 전에 이제 비주얼 임베딩 GT 간의 이제 비교 로스를 통해서 이제 FI를 이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이 끝난 이제 랭귀지 임베딩의 차원은 512차원인데 이제 씬와이즈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제 3차원까지 이제 압축을 하는 그러한 이제 3D 가우시안 토커나이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3D 가우시안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위 논문에서 이제 새로 설계한 논문인데요. 이제 랭귀지 임베딩을 포함해서 총 5개의 가우시안 애트리뷰트를 이제 하나의 LLM 토큰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애트리뷰트의 총 5가지는 포지션, 오페시티, 스케일, 로테이션, 이제 랭귀지 임베딩까지 해서 이렇게 총 5가지가 되고요. 이제 각각 처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로 이제 모아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이제 포리어 임베딩을 통해서 이제 MLP로 들어가게 되고, 오페시티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통해 거치고 이제 MLP로 들어가게 되고, 스케일이랑 로테이션은 그대로, 이제 랭귀지 임베딩은 이제 아까 3차원에서 다시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512차원으로 복원을 한 후에 이제 MLP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MLP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각각 4096차원의 이제 프로젝션이 되고 이제 그 5가지의 이제 피처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줘서 하나의 최종 이제 가우시안 C 토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LMP하고 이제 웨이트는 이 GT가 없고요. 이제 최종 정답 텍스트를 얼만큼 잘 맞추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돼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가중치들이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가우시안 하나가 이제 4096차원의 토큰 하나가 되고 이것은 이제 곧 가우시안의 개수가 이제 LLM의 인풋 토큰의 개수하고 이제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LLM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제 텍스트 쿼리, 즉 이제 유저 인스트럭션 또한 이제 일반적인 이제 표준 보큐뷸러리 토크나이저로 이제 토큰화가 되어서 이제 함께 이제 LLM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모듈은 이제 Scene Understanding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만든 가우시안 토큰과 이제 텍스트 쿼리를 이제 실제 LLM에 넣어서 이제 씬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우시안 씬 토큰과 이제 텍스트 쿼리를 이제 QN3 모델에 함께 넣게 되면은 이제 텍스트 앤서와 함께 이제 랭귀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즉 CL이 함께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랭귀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는 이제 하이 레벨 월드 놀리지와 이제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담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너레이션 할 때 이제 컨디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 장면에서의 이제 가우시안은 수십만 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수십만 개의 가우시안을 이제 LLM의 인풋으로 넣게 되면은 토큰의 한계를 초과하고 이제 아주 리던던시가 높기 때문에 이 스페이셜 리저닝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논문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샘플링 기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샘플링인데 이것은 이제 텍스트 쿼리와 무관하게 장면 전체를 대표하는 정보를 최대한 이제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4096개의 토큰을 선택하는 게 목표이고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 샘플링하고 이제 탑게인 샘플링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D와 3D 그라운딩에 좀 유용하게 쓰일 이제 태스크 어웨어 랭귀지 가이드드 샘플링인데 이것은 이제 텍스트 쿼리와 이제 3D 가우시안의 피처 간의 이제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제 관련된 딱 가우시안만 남기고 이제 스팔스하고 컴팩트하게 재토큰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QN3는 이제 평소에 이제 LLM 즉 랭귀지와 관련된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3D 토큰까지도 이해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모듈 첫 번째인 이제 가우지안 프로젝터를 이제 5K 스텝 동안 이제 웜업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LLM은 프리즈 시켜놓고 이제 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라 기법을 채택을 해서 이제 좀 더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q 이 랭귀지만 아니라 이제 3D 가우시안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씬 언더스탠딩의 좀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커리를 보시면은 based on 이제 핑크색 네모, what is the number of car at camera back and what are their exact positions? Report the B-box coordinates in JSON format이라고 이제 텍스트 토큰과 이제 가우시안 토큰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이제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앤서를 보시면은 이제 2D 비주얼 그라운딩에 대한 앤서 예시, 그리고 3D 비주얼 그라운딩, 그리고 플래닝, 그리고 리전 디스크리션 앤 퍼셉션에 대한 이제 결과들이 앤서에 이런 식으로 예시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모델인 이제 멀티모달 씬 제너레이션 파트입니다. 씬 언더스탠딩으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 장면이나 이제 다른 시점의 장면을 이제 실제 이미지나 혹은 뭐 다른 아웃풋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총 9단계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1, 2번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이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점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디노이징 유닛하고 이제 프리트레인된 VA까지도 다 사전에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 샘플링은 이제 논 트래젝토리 위에서 이제 랜덤 시점 t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후에 이제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VA 이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레이턴트로 압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이제 8번까지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레이턴트에 이제 노이즈를 주입하라는 부분이 이제 4번이 되겠고, 이제 5번과 6번이 이제 위 논문에서 제시를 하게 되는 이제 디노이징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사용이 되는 컨디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디노이징 과정에서 이제 컨디셔널 들어가게 되고요. 로스를 통해서 당연히 학습이 되고, 이러한 이제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지와 뎁스 제너레이션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컨디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로우 레벨 컨디션하고 하이 레벨 컨디션인데, 로우 레벨 컨디션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시점으로 투영해서 만든, 즉 투영된 스파르스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제 이미지하고 뎁스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에 대략적으로 무엇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좀 1차적인 약간 초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퓨전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카메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구한 이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LLM이 만들어낸 이제 랭귀지 피처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저닝 결과가 담긴 이제 월드 놀리지라서 이제 단순 지오메트리로만 통해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의미적 맥락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두 가지 조건이 반영이 돼서 이제 아래 식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노이징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유넷이 하는 일은 이러한 스parse한 아주 초안을 가지고 이제 뭐 빈 공간을 채운다든지 이제 뭐 디테일이나 텍스처 부분 그리고 뭐 가려졌던 콜라겐 부분까지 추론해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와 뎁스 맵을 만든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가 이제 방금 본 생성 제너레이션 모듈의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레퍼런스 장면을 이제 인풋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페이셜 부분, 뭐 전방이 1m, 전방 2m, 그리고 템포럴한 제너레이션, 뭐 1초 뒤, 2초 뒤, 3초 뒤에 대한 조합을 총 9가지로 조합을 해서 이제 생성된 이미지하고 뎁스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시각에서 이제 위치만 1m, 2m 추가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장면이고요. 이제 쿼리 프레임의 스페이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투영을 하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되고요. 템포럴 제너레이션은 이제 같은 위치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LLM이 예측한 트레젝토리를 바탕으로 뭐 1초 뒤, 2초 뒤에 그 위치를 가지고 이제 스페이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역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이제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뉴씬즈가 이제 뉴 인터랙트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요. 뉴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뷰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트레젝토리 그리고 3D 비박스 같은 러 어노테이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 인터랙트는 이런 뉴씬즈 기반의 이제 멀티뷰 이미지와 이제 랭귀지 페어가 담겨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리전 디스크립션 그리고 플래닝 텍스트 그리고 2D와 3D 비박스와 거기 동시에 이제 쿼리까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셋은 이제 2D 퍼셉션과 이제 3D 비주얼 그라운딩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스탠딩으로는 이제 정답 텍스트와 얼만큼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들과 그리고 이제 뭐 MIOU나 Accuracy 같은 수치들 그리고 제너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FID와 FVD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 이제 논문의 학습은 총 16개의 A100 GPU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뭐 가우전 토커나이저, 가우전 프로젝터 그리고 샘플링 스트래티지까지들을 다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LLM으로 결합을 하고 이제 조인트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넷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해상도부터 이제 D 뎁스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고해상도 RGB D까지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를 다 합해서 이제 파인 튜닝까지 진행을 하는 이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가우시안 DWM이 만드는 최종적인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같은 경우는 go straight, 뭐 reasoning, description, and perception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노란색 부분에 이제 통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이제 퓨처의 모션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로 하게 되면은 it will remain stationary. 그리고 2D 비주얼 그라운딩과 3D 비주얼 그라운딩은 뭐 이제 비박스를 치는 형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씬 언더스탠딩에 대한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이제 두 가지 그룹인데 하나는 이제 뭐 라바나 뭐 쿠엔 뭐 드라이브 몽키처럼 이제 요즘에 라지 VLM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이제 텍스트 유사도와 이제 비박스 위치 정확도 그리고 플래닝의 애큐러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소타였던 드라이브 몽키 대비 이제 13.6% 정도 이제 성능이 개선됐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2D, 3D 비주얼 그라운딩에서는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이제 3D와 이제 텍스트 얼라이먼트 효과를 이제 제대로 보는 이제 수치들이 이제 저 빨간색 네모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씬 제너레이션을 얼만큼 잘하냐에 대한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DGS 기반, 뭐 널프 기반, 이제 디퓨전 기반의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들을 다 비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는 이제 FID와 FVD인데 이제 생성된 이미지의 분포와 이제 실제 이미지의 분포가 얼마만큼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이제 FVD는 이제 비디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은 이제 낮을수록 좋으며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지표에서 이제 최고 성능을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특히 극단적인 한 4m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예측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벌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DGS에 대한 표현, 그리고 샘플링 스트래티지, 그리고 듀얼 컨디션 디퓨전 모델들이 이제 각각의 성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제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에버리지 성능을 보시면 이 또한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로우 레벨 컨디션과 하이 레벨 컨디션이 이제
최종적으로 제너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을 때 로우 레벨 컨디션은 이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생성 자체가 실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이 레벨 컨디션을 추가됐을 때는 이제 상당히 많은 성능이 이제 개선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이 논문은 이제 3D 가우시안 애트리뷰트에 이제 랭귀지를 심어서 이제 LLM의 입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얻은 스페이셜 인포메이션과 이제 언더스탠딩을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시점의 이제 이미지 혹은 이제 뎁스맵을 생성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D 가우시안을 이제 LLM과 어떻게 결합을 하고 이것을 이제 DWM까지 확장하는 전반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는 적절한 논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